이런 건 서당계도 푸는 문제 아닌가요? 뉴욕 맨해튼 최고 명문 사립고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포기한 고급 미적분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완벽하게 풀어낸 주인공.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어머, 저 애 뭐야? 청소부가 태워줬다던데. 한국에서 온 전학생인데 완전 이상해. 엄마가 청소부라며 이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무시와 편견에 둘러싸여 있던 그 전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버드 출신 교수도 경악하게 만든 이 놀라운 실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청소부의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소녀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이 모든 오해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과연 이 소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우뚝 선 로웰 아카데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마치 영국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 웅장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른 아침부터 교문 앞에는 벤츠, BMW, 테슬라 같은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부잣집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남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교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죠. 강하진이었습니다. 18살의 하진은 낡은 검정색 배낭 하나만 메고 교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화려한 브랜드 옷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와 검정 치마, 그리고 조금 다른 구두가 전부였죠. 하지만 하진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어머, 저 애 뭐야? 어디서 왔을까? 차도 없이 걸어왔네. 장학생인가? 몇몇 학생들이 하진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교무실을 향해 걸어갔죠. 교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교사가 나왔습니다. 메리 스미스 선생님이었어요. 혹시 강하진 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학 서류는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부모님이 바쁘신가 봐요? 하진이 잠시 머뭇거리자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를 든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태워다 줬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 하진이 어머니께서 부탁하셔서요.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리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떠나자 메리 선생님은 하진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미묘한 편견이 섞여 있었죠. 그럼 이제 교실로 가볼까요? 하진 학생은 어떤 계기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나요?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요. 아, 그렇군요. 이 학교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잘 됐네요. 복도를 걸으며 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들 대부분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었어요. 벽면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하진의 교실이에요. 메리 선생님이 문을 열자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얘들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 한국에서 온 강하진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하진이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빈자리에 앉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청소부가 태워줬다던데. 진짜? 그럼 엄마가 청소부인가? 와, 이 학교에 그런 애도 오는구나. 하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조용히 숨을 고르렀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서 자란 하진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미군 부대에 드나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때로는 편견 어린 시선도 받아왔거든요. 첫 수업 시간 영어 교사인 존슨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학생이 왔네요. 하진 학생,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하진이 일어서자 존슨 선생님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유창한 영어 발음에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존슨 선생님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영어를 정말 잘하는군요. 어디서 배웠나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하진 주변으로 몰려와 질문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너 진짜 엄마가 청소부야? 한국 음식 먹어봤는데 너무 매웠어. 너도 매운 거 좋아해? 김밥이 뭐야? 스시랑 비슷한 거야? 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무시와 호기심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참았어요.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로웰 아카데미의 역사교실은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의 복제품과 로마 제국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교실 앞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진은 창가 쪽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헨리 매크로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매크로스 선생님은 하버드에서 서양사를 전공한 뒤 이 학교에서 15년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의 모습에서는 학자적인 권위가 느껴졌죠. 오늘은 서양 문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크로스 선생님이 칠판에 서양 문명의 우수성이라고 적으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익숙한 듯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대 문명의 모든 기초는 서양에서 시작되었어요.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법치주의는 로마에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났죠. 반면 동양 국가들은 오랫동안 봉건제도와 전제정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노트 위에서 멈췄어요. 펜을 쥔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보면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인류 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것도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모방한 결과죠. 교실 뒤편에서 몇몇 학생들이 하진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노트에 적던 글씨가 점점 작아져 갔을 뿐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나 불교 같은 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 창의적 사고를 막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 늦어졌고요. 에밀리 윈스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동양에서는 정말 아무런 발명품도 만들어내지 못했나요? 글쎄요, 화약이나 나침반 정도. 하지만 그것도 서양에서 제대로 활용했죠. 동양 사람들은 그런 발명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진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넘겨 빈 페이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진 주변으로 다가왔어요. 하진아, 아까 역사 시간 어땠어?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이슨이라는 남학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순수한 궁금증보다는 약간의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았어. 하진의 대답은 짧고 차분했습니다. 정말 나라면 화났을 텐데. 매크로스 선생님이 아시아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사라라는 여학생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도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구경거리를 찾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내 엄마가 정말 청소부야. 갑자기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들어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와, 신기하다. 그럼 집에서 한국 음식 많이 먹어. 김밥이 뭔지 알려줄 수 있어? 김밥은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김으로 싸서 만든 음식이야. 스시랑 비슷한 거네. 그런데 왜 생선은 안 넣어? 한국 사람들은 생선을 안 먹나? 하진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지만 그들의 질문이 점점 더 무례해져 갔어요. 마치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진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해.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조용히 쌓이는 거야.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허세다. 창밖으로 뉴욕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을 보며 하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하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역사 시간에 적어둔 내용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그 옆에는 매크로스 선생님이 틀렸던 부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그 노트를 조용히 덮었어요. 아직은 기다릴 때였으니까요. 수요일 오전 세 번째 시간, 로웰 아카데미의 수학교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미적분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학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데이비 파커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가장 까다로운 교사 중 한 명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편미분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파커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최적화 문제였는데 고등학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난이도였죠. 학생들은 공책을 펼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표정이었어요. 이 문제는 다변수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접근 방법을 말해볼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신했던 학생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에밀리조차 펜만 돌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어요. 파커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교실 뒤편에서 조용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진이었습니다. 네, 하진 학생.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은 대학교 수학에서나 배우는 고급 기법이었거든요. 파커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 라그랑주 승수법을 알고 있군요. 그럼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세요. 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하진에게 쏠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부의 딸이라며 무시하던 그 전학생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하진은 칠판 앞에 서서 잠깐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분필을 들어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약 조건을 정리하면 하진의 손이 칠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편미분 기호들과 그리스 문자들이 정확한 순서로 적혀 나갔어요. 학생들은 점점 놀란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라그랑주 함수를 정의하고 편미분에서 0점을 구하면 하진의 풀이는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계산 실수 하나 없이 정확하게 진행됐어요. 파커 선생님조차 감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진이 마지막 답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파커 선생님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완벽한 풀이네요. 그런데 하진 학생,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나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벡터 해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보여주세요. 하진이 칠판의 다른 부분에 두 번째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기울기와 방향 도함수를 이용한 접근법이었어요.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직관적이면서도 우아한 풀이였습니다. 와, 누군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에밀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진의 실력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두 방법 모두 정답입니다. 하진 학생, 어디서 이런 고급 수학을 배웠나요?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독학으로요?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수학 실력이에요.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하진이 자리로 돌아가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하진을 보던 시선과는 전혀 달랐어요. 존경과 경외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진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하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라그랑주 승수법을 어떻게 알았어? 독학으로 배웠다고. 믿을 수 없어. 혹시 수학 과외라도 해줄 수 있어? 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학이 재미있어서 여러 책을 읽어봤어.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하진, 솔직히 말해줘. 너 정체가 뭐야? 청소부 딸이 어떻게 그런 수학을 할 수 있어? 하진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동시에 순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난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해. 가정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잖아. 에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하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전학생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점심시간에 학교 카페테리아는 하진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야, 너 3교시 수학 시간 봤어? 미쳤더라. 전학생이 파커 선생님 문제를 2가지 방법으로 풀었다며. 라그랑주 머시기라던데 그게 뭐야?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래. 완전 천재 아니야? 교내 SNS에도 관련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학생 정체 뭐냐? 청소부 딸이 어떻게 저런 수학을? 혹시 수학 천재 아닌가?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진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작은 만족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 중 일부라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진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오후 로웰 아카데미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진은 교무실에서 받은 호출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양쪽 벽에 걸린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가 마치 하진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하진은 왜 교장실에 불려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제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학년 학생 하나가 상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진이 나서서 말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누군가 그 장면을 교사에게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이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메리 선생님, 매크로스 선생님, 그리고 모르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하진 학생, 여기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로버트 윌슨 교장은 60대 초반의 권위 있는 인물로 이 학교를 30년 넘게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진 학생,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하진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도시락을 빼앗으려 하길래 말렸다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매크로스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폭력이에요. 이 학교의 규정상 학생 간 물리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진 학생은 장학생이잖아요. 더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투에는 하진을 동등한 학생으로 대하지 않는 미묘한 차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이 학생을 정학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스 선생님의 말에 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학이라니 너무 과한 처분이었습니다. 하진 학생의 평소 행실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업 태도도. 매크로스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임스 마로니입니다. 교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성은 유엔 교육국 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마로니 국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하진이 일어서려 하자 제임스 마로니가 큰 걸음으로 다가와 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진아, 괜찮니?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왔어. 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유엔 국장이 전학생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한다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마로니 국장님.
하진 학생과 어떤 관계신가요? 윌슨 교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진이는 제가 직접 키운 인재입니다. 유엔 청소년 교육 특별대사이자 국제외교 캠프의 대표예요. 뭐라고요? 매크로스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로니 국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진이는 15살 때부터 유엔 산하 청소년 국제문제 경연에서 연속으로 1등을 했습니다. 12개국 언어를 구사하고 국제관계학과 경제학에서 박사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훑어본 윌슨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진의 이력서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하진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제가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마로니 국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아, 그게 사소한 규정 위반 문제였는데. 윌슨 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고요? 약한 학생을 보호하려다 규정을 어겼다고 정학을 운운하는 게 사소한 일인가요? 마로니 국장이 매크로스 선생님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선생님, 하진이는 지난주에도 유엔 본부에서 청소년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학생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 건가요? 교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진을 문제 학생 취급하던 교사들이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 학생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윌슨 교장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오해라고요? 학생의 배경을 모른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마로니 국장의 질책에 교장실이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하진은 이 상황이 낯설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진아,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문제 없겠지?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마로니 국장이 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교사들을 둘러봤어요. 하진이는 미래의 국제 지도자입니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해요. 문이 닫히자 교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로웰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진이 교문을 통과하자 지나가는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과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 안녕. 좋은 아침이야, 하진. 복도를 걸으며 하진은 이런 변화가 낯설었어요. 금요일 교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학교 전체에 알려진 후 하진을 보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거든요. 교내 게시판에는 유엔 청소년 특별대사 재학 중이라는 공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 존슨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하진에게 다가왔어요. 하진 학생,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네요. 존슨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어요. 혹시 수업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쉬는 시간이 되자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에밀리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진, 시간 있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학교 대표로 모의 유엔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 너처럼 실제 유엔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 에밀리의 말에 주변 학생들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진을 무시하던 에밀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상황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언제든 도와줄게. 하진의 답변에 에밀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 그럼 점심시간에 같이 이야기할까? 두 번째 시간인 역사 수업, 매크로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난주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크로스 선생님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동서양 과학기술 교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크로스 선생님의 주제 선택부터가 달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양 문명의 우수성만 강조하던 그가 동양과 서양의 교류를 다루다니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부터 동서양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매크로스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던 중 하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발표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진 학생의 발표라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진이 칠판 앞으로 나가자 교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동양에서 시작되어 서양으로 전해진 과학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의 발명부터 시작하겠어요. 하진의 발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진 과정, 화약이 군사기술에 미친 영향, 나침반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배경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의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발명되었습니다. 조선의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강우량 측정 도구였고요. 매크로스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하진의 발표 내용은 지난주 자신이 했던 주장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거든요. 인도의 수학자들이 발명한 0이라는 개념과 십진법은 현대 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페르시아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하진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이 잠시 조용했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의 표정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매크로스 선생님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말들이 많이 편향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진은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기숙사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볶음밥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식당으로 가져온 것이죠. 저기, 내가 한국 음식을 좀 만들어 왔어. 같이 먹을래? 하진이 김치볶음밥 용기를 열자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밥이 뭐냐며 놀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우와, 냄새가 정말 좋다. 이게 김치볶음밥이구나. 처음 먹어보는데. 에밀리가 첫 번째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어.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 정말 나도 먹어보고 싶어. 순식간에 학생들이 하진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은 금세 바닥이 났고 학생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하진아, 다음에도 만들어줄 수 있어? 한국 요리 배우고 싶어. 레시피 좀 알려줄래? 하진은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음식을 나누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롱거리였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에밀리와 모의 유엔 준비를 하던 중 하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정체가 밝혀진 후 달라진 대우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화려한 타이틀에 현혹된 것일까요? 수요일 아침 하진이 기숙사에서 나오자 교문 앞에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취재 차량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음을 이어갔어요. 저기 하진 학생이 온다. 한 기자가 소리치자 순식간에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진은 눈이 부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하진 학생, CNN에서 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뉴욕타임스입니다. 유엔에서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달려들자 학교 보안 요원들이 급히 나와서 하진을 보호했습니다. 윌슨 교장도 직접 나와 상황을 정리했어요. 기자 여러분,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기자회견은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하진은 친구들의 놀란 표정을 마주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너 완전 유명해졌어. 사라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봐봐, 뉴욕타임스에 유엔이 선택한 천재 소녀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 에밀리가 자신의 폰 화면을 하진에게 보여줬어요.
CNN에서도 숨겨진 천재 한국 학생, 명문 학교를 뒤흔들다이라고 보도했어. 완전 대박이야. 하진은 기사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자신의 유엔 활동 경력, 12개국 언어 구사 능력, 국제문제 해결 능력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 실려 있었는데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는 모습과 각국 대표들과 악수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진아, 솔직히 말해줘. 이게 다 진짜야? 제이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사실이야. 하진의 담담한 대답에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이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윌슨 교장이 하진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학 처분이 아니라 특별한 제안 때문이었어요. 하진 학생,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당신이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을 해주면 어떨까? 멘토링이요? 그렇네. 수학 올림피아드 코치부터 시작해서 국제관계학 특강, 언어학습 지도까지. 물론 정식 강사료도 지불할게. 하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있는데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학생들이 먼저 요청한 일이야. 특히 에밀리 학생이 적극적으로 추천했거든. 그 말을 듣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진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일반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반을 지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합론적 접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진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하자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반 친구였던 에밀리도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하진, 아니 강 선생님,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클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하진을 강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진도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물론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가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다음 주 국제경연대회 말인데 나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거든. 나랑 함께? 응,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와 경쟁하고 싶었어.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뺏어간 것 같았거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에밀리의 솔직한 고백에 하진은 놀랐어요. 너를 보면서 진짜 실력이 뭔지 알게 됐어.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같이 팀을 이뤄서 우승하고 싶어. 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같이 해보자. 그날 저녁 하진은 기숙사 방에서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하진아, 뉴스에서 내 모습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아니야, 하진아. 내가 옳았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한 거잖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대하는 태도도. 그래도 괜찮아. 이제야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거야. 하지만 하진아, 명심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말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려한 경력보다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국제 경연을 앞두고 하진과 에밀리는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어요. 경쟁자에서 동반자로 변한 둘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로웰 아카데미의 도서관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구석진 스터디룸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하진과 에밀리가 책과 노트에 파묻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하진아, 이 부분 좀 봐줄래? 하버드 입학 에세이인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하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왜 하버드인가라는 제목의 에세이 초안이 떠 있었어요. 에밀리의 글은 문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개성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 같아. 모든 지원자가 비슷하게 쓸 것 같은데.
하진의 솔직한 지적에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에밀리다운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때? 예를 들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라던가. 너와 함께 공부하면서, 응, 처음에는 날 경쟁자로 봤잖아. 그런데 지금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고, 그 변화 과정에서 깨달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쓰면 어떨까?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그거야.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공부에 집중했어요. 하진도 MIT와 하버드 지원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관심은 단순히 명문대 입학에만 있지 않았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하진은 학교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격차를 넘는 법이라는 주제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강당에는 벌써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진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에게 청소부의 딸로 알려져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들이 오히려 제게 동기가 되었어요. 남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갔습니다. 기회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그 격차가 우리의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강당의 학생들이 하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장학생으로 온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특별히 진지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미군 부대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고 어머니가 밤늦게 일하시는 동안 혼자 공부했어요. 불편했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학생들이 하진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진 선배, 저도 장학생인데 가끔 위축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야 할까요? 자신감은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며칠 후 하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급식에 한식 메뉴가 정식으로 도입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김밥이 이제는 학교의 인기 메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진아, 이거 다 내 덕분이야. 사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급식 담당자가 한식 요리사를 특별히 초빙했대. 김치볶음밥, 불고기, 비빔밥까지 나온다는 거야. 하진은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밥이 뭐냐며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을 기대하고 있다니요. 그 주 금요일,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하진은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진이 단상에 서자 천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음식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다름이야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양성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경험들이 모였을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포용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져 갔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오해가 이제는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진이 연설을 마치자 강당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하진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하진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더 좋은 곳이 된 것 같아.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밤 하진은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하진의 마음은 이미 더 큰 무대를 향해 있었어요. 하버드와 MIT의 합격 통지서가 곧 올 것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로웰 아카데미 교장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진과 에밀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윌슨 교장이 2개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축하합니다. 2분 모두 합격이에요. 윌슨 교장의 발표에 에밀리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진짜 합격이에요? 하진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버드와 MIT 동시 합격이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진 학생은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과 수학 복수 전공을 제안했고 에밀리 학생은 하버드 로스쿨 진학을 전제로 한 정치학과 입학을 허가했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자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친구가 된 둘이었죠. 에밀리, 축하해. 너도 축하해, 하진아. 2 사람이 서로 포옹하는 순간 교장실 문이 열리며 제임스 마로니 국장이 들어왔어요. 하진아, 정말 축하한다.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UN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선발되었다고 하더라.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UN 인턴십이요? 응, 여름방학 동안 뉴욕 UN 본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내 꿈인 국제외교관이 되는 첫걸음이 될 거야. 그날 저녁 하진은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청소부의 딸이라는 편견에서 시작해서 UN이 인정한 인재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JFK 공항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 하버드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에밀리와 몇몇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하진아, 하버드에서도 연락하자. 우리 길은 다르지만 같이 걸어가는 거야. 에밀리의 말에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우리는 평생 친구야. 그리고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짜 글로벌 스쿨이 됐다고.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마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하진이 짐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려 할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아.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진은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마로니 국장님이 항공료를 대주셨어. 딸의 출국을 어떻게 안 보고 보내겠니?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하진아, 엄마가 편지를 썼어. 비행기에서 읽어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하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내 딸 하진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하진은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진아, 성공이 뭔지 알아? 남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하진은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진에게 엄마가 청소부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이었어. 하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지. 너는 엄마가 청소부로 살았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아이라는 걸 알았어.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책을 읽고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편견을 이겨내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 하진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그게 진정한 성공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하진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용하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나에겐 아직 보여줄 게 많거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하진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공부, UN에서의 인턴십,
그리고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습까지. 청소부 딸이었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자 하진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거였습니다. 조용했던 소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더 큰 꿈을 향해 날아가는 하진의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